안녕하십니까, 약사와. 영업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름 휴가 잘 보내셨나요? 아우, 엄청나게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저도 월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 네, 오늘은 또 환자혁명 리뷰를 영업사원 분과 같이 할 건데요. 네. 오늘 주제는 병원은 가까이 할수록 좋은가, 멀리 할수록 좋은가입니다. 네, 책에 보면 그 한 예시를 들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업가가 방만한 사업 경영을 하다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 근데 이 파산 직전에 처한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정말 유능한 경제 전문가에게, 경영 전문가에게 이 회사를 통째로 그냥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회사를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작정 사실 돈을 맡긴다는 것도 네. 어려운데 네. 건강까지 그냥 제가 이게 아니요, 그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돈을 맡긴다는 그 자체가 음.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혹시 주식하다가 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식이 제가 잘 몰랐었는데 책을 한 2권 정도 읽고 나서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돈은 잃지 않고 어느 정도 잃고 나서 바로 손절하고 손을 뗐습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네, 진짜 돈이 너무 아깝죠. 진짜.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네. 처음에는 순간 이익을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신기하게 맞아요. 순간 이익을 보시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 저도 다음부터 좀 알면 알수록 잃어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뭐 뭣도 모르고 하나 사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막 했는데 처음에 막 10만 원, 20만 원 계속 버는 거예요, 매일. 네. 근데 갑자기 뭐 1,000만 원 없어지고. 저는 주식이 아니라 네. 예전에 그 스포츠 네. 뭐 토토 형식으로 혹시 네, 아시나요? 알죠. 제가 20대 중반 때 뭣도 모르고 그냥 5만 원짜리 그 경기를 체크했는데 그게 5배에서 그냥 맞춰버렸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한 100만 원 가량 날렸죠. 그것 때문에. 진짜 아깝죠.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네. 진짜로. 그때 그걸 하지 말걸.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 실패를 한번 경험해서 그렇죠. 큰 교훈을 얻은 거죠.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 아는 분야만 제대로 파서 이제 하든지 해야 되겠다. 내가 뭐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냥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책에 환자혁명 책에 나오는 이 전문가도 사실은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의 경영자와 이 전문가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네, 이 파산 직전에 처한 이 사장님은 너무 절박하고 네. 이게 안 되면 망한다는 심정일 거고 경제 전문가, 경영 전문가는 그냥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냥 처방을 내려주고 회사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회사의 상태나 직원의 상태나 그리고 거래 회사의 상태나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혁명 책 저자는 자기 회사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무작정 다 맡기는 것은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이 비유가 정말 와닿는 게 네. 지금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네. 경영자는 의사로 빗대어서 지금 그죠, 말씀하시는 그죠, 것 그죠. 같고 그 다음에 사업가는 환자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실질적인 인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되게 좋고 옳은 게 맞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몸이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 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왜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아픈지 그 이유를 좀 알고 공부를 하고 내 생활 패턴이나 뭐 수면 시간 뭐 어떤 식습관 그리고 나의 운동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와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네. 연구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왜 아픈지 이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병원에 가서 약 주세요. 이 약 먹으면 다 낫겠지. 난 건강해지겠지. 이제 내 인생에 앞으로 뭐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약만 먹고 네. 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겠지라는 그 믿음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네. 네, 그 약은 사후 처방이잖아요. 네. 사전에 조금 관리를 하는 걸 인식이 조금 낮지 않을까. 그게 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병원은 멀리 할수록 좋을까 가까이 할수록 좋을까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해놨어요. 정답은 당연히 멀리 할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말하는 게 있는데 병원에서 권장하는 정기 건강검진이나 암 조기 검진은 꼬박꼬박 받는 사람이 평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은 건강과 전혀 동떨어진 경우가 있다. 부족한 수면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권장하는 어떤 검사를 꾸준하게 꼬박꼬박 받는 것보다 술, 담배를 멀리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건강검진 똑바로 뭐 매년 받고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그게 정답이지 않냐. 그리고 뭐 보험 혜택도 받는데 전문약은 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보험료가 아까우니까 이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 혜택 많이 받고 싶으세요? 보험 혜택은 저는 제 책을 보니까 느껴졌던 게 있는데 보험 혜택은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네. 죽는 게 좋아요. 그렇죠. 생명보험 타려고 보험 들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재보험이 들었어요. 음. 불타는 게 당연히 싫죠. 그렇죠. 예,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 네.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 힘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금전적인 여유가 예.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시기에 조금 그 시기를 위해서 좀 보험을 들어놓는 건 그죠. 예. 그게 보험이죠. 예. 제가 예전에 뭐 종신보험 들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뭐 한 달에 뭐 그때 30만 원짜리 종신보험인데 제가 죽으면 3억이 나온대요. 제가 80세 이전에 죽으면 60세 이전에 죽으면 3억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없어지면 우리 집이 힘드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이거 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들려고 했는데 심장이 아파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보험회사는 이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니까 뭐 이 보험을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거절을 한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전혀 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험료 혜택을 많이 보셔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처방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예전에 큰 병원 앞에서 일할 때 보훈, 국가 보훈 환자들 그리고 의료 급여 환자들 뭐 그런 분들은 거의 100% 다 보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값을 거의 안 내요. 그래서 의사 쌤들도 처방을 하시기가 굉장히 그냥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처방을 하면 공짜로 받아가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어떤 분이 1년에 뭐 파스 만장 처방 받아서 뭐 팔고 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어떤 분은 오실 때마다 일회용 인공 눈물 네. 60통 일회용 인공 눈물 오실 때마다 60통씩 받아가시고 하여튼 되게 뭐 혜택을 많이 보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굉장히 드시는 약이 많아요. 뭐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뭐 하여튼 약이 엄청나게 많아서 네. 뭐 집에 가면 약이 쌓여 있어요.
약이 뭐 다 먹지도 못하고 또 쌓아놨어요. 근데 제가 약국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면서 지켜본 결과 그런 분들은 수명이 짧아요. 약을 많이 드셔서 그런 네, 건가요? 제 생각인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렇고 약국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보면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좀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뭐 부작용이 약간은 있겠죠. 그리고 몸도 안 좋으실 거고.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데 보험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릴 때부터 뭐 ADHD나 뭐 이런저런 약들을 추가로 받으면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그 하여튼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병원에 무조건 안 가는 것도 안 좋고 병원 가서 처방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안 좋고 딱 자기한테 맞는 만큼을 딱 그 의사 쌤과 상담하고 진단을 받아서 가장 좋은 약을 최소로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을 선정하는데 음, 저희도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모로 정보를 얻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병원 안 가겠다. 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처방해서 내가 약을 지어서 먹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위험하죠. 아, 요즘 직구를 통해서 예. 많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네,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몸이 좀 굉장히 나빠져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뭐 갑자기 황달이 걸려서 간이 나빠져서 오시거나 갑자기 아토피가 생겨서 오시거나 뭐 하여튼 몸이 굉장히 아프고 피로해서 오시거나 뭐 어떤 분은 통풍에 걸려서 오시거나 하신 분이 계신데 예를 들면 어떤 분 통풍에 걸리셨어요. 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통풍에 걸리셨냐? 그리고 통풍약은 드시냐? 물어보니까 통풍약 먹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뭐 처방 받으셨냐? 물어보니까 자기 직구를 통해서 통풍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도 살 수가 있나요? 전 몰랐어요. 근데 직구 사이트에 통풍약이라고 파는 게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는 통풍 걸려서 통풍약을 먹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몸이 또 나빠지셨어요. 그게 전문의약품이 아닌가요? 전문의약품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어떤 다른 비타민 같은 거에도 통풍약이라고 붙여서 팔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직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황달 걸리셨다는 분도 직구로 막 약을 4-5가지 6가지 막 이것저것 다 사서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황달에 간이 나빠져서 황달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직구로 사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약의 퀄리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책임져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섞어 사실 수도 있고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 뭐 국내 제약회사 정도는 믿을 수 있잖아요. 예, 약이 깨끗하고 그리고 함량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약의 부작용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뭐 통풍이나 뭐 질병 같은 경우는 꼭 뭐 병원 가서 처방 받으시라고 그래야죠. 예, 네. 많이 권해드립니다. 제가 뭐 또 뭐 다른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 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코가 비염이 심해서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갔다 오니까 저한테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6학년 때. 아, 그래요? 예, 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라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환자혁명 2017년도에 나왔는데 한 14년을 미리 앞당겨서 보신 거죠. 챙겨주면 하셨는데. 예, 그런 이야기를 또 다음 편에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